나이 들수록 부부는 각방을 써야 한다. 꼭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 20년이 넘었어요, 각방을 쓴 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서로.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불을 환하게 켜요. 왜 또 흉보시려고 그래요? 쳐다만 봐도. 쳐다도 못 봐. 누나. 그냥 해. 난 쳐다봐도 이뻐서 쳐다보는 거야. 알겠어요. 아, 두 분이 콤비로 거운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초창기에 그 사람이 좀 아팠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하고. 이래서 평소에는 챙겨주고 혼자 쉬고 싶어 할 때는 혼자 있게 두고. 이러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침대도 같이 있고 이런 데서 뭐 같이 지내다가 이제 저쪽 방에 가면서 조그만 침대로 옮기고 이러다가 저는 큰 침대 계속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같이 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 각자 그냥 1인용 침대를 사게 됐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도 비슷하고 이 대상도 그렇고 저도 남편 하는 일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누구랑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입이 싸요, 제가. 아니요, 그건 알아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입이 싸가지고 뭘 알면은 모르는 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는 안 하지만 물어볼 경우에 아니 몰라 이거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뭐 어떻게 된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기밀 누설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대본 같은 것도 자기 대본 감춰놓고 안 궁금해요. 근데 너무 다른데 계속 붙어 있으면서 부딪히느니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말씀이 너무 많아지셨고 저는 정말 말이 줄었거든요. 예. 혼자 있고 싶을 때 뭐 생각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남편이 뭐 해줄까 뭐 어떨래 막 계속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각방 써야 돼요. 훨씬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새로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새벽에 들어와서 깨면은 심심하니까 일찍 들어와서 저는 막 잠든 시간인데 깨서 와가지고 그 1인용 침대니까 얼마나 쫓겨서 막 이러고 비비고 안으로 밀면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잠 깨워놓고 나가고 그래서 요새 조금 봐주고 있는데 조만간 문 잠그고 자려고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각방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네. 아니 요즘에는 워낙 많긴 하던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초창기부터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애가 어느 시점부터? 15년, 20년쯤 됐어요. 오래됐지. 여기 나이. 20년. 아니 근데 나이가 얼마나 괜찮은데요. 아이가 들어서 각방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신혼 때 빼고는 각방 쓰는 게 서로가 좋아요. 선생님 언제부터 쓰셨어요? 나도 한 지금 20년? 18년 그 정도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선배네요. 자랑이야. 저는 각방을 결혼하고 2달부터 각방을 썼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4월 26일에 결혼했는데 6월 초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태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이제 거실에 나와 자기 시작한 게 배려납니다, 배려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아니 근데 아기가 또 울니까 또 안 그러니까 들어가게 뱃속에 있을 되고. 때부터 시작해서 애가 또 태어나면 애랑 엄마랑 같이 자니까 또 내가 또 코를 고면 또 애가 또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고 또 요즘은 보면 아내가 이제 자기 모임이나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즐기는데 만약 방을 하나 쓰면 그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 책도 보고 제가 좀 늦게까지 하는 건데 아내가 또 자야 될 시간 또 자야 되니까 이거 각방 예찬 원자입니다. 각방만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여행 방 가도 방을 2개 잡아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족여행 갈 때도 방을 2개 잡아서 아이 둘과 아내가 한 방을 쓰고 제가 혼자 써요. 그 대신 이제 커넥팅 룸을 잡죠. 문 열면 되는. 전에는 이제 뉴욕에 한 번 갔을 때는 그때는 와이프랑 저는 둘밖에 없으니까 방을 하나 잡았잖아요. 네. 깨보니까 아내가 없어. 욕조에서 자고 있어.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잖아. 좋은 호텔인데. 그래서 내가 하루는 당신이 욕조에서 둘째 날은 내가 욕조에서 자겠다 그랬더니 욕조가 내가 누울 수가 없어. 좁아서. 누우니까 나는 반신욕을 하고 자야 돼 거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결혼 초부터 다들 부유하게 사셨구나. 각방 쓸 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나 거실에서 잤어. 아니,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각방을 써? 거실에서 잤다니까.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나눌 공간이 있고 나눌 이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같이 덮고 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각방을 실천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 그건 상관없는데 뭐 2달만 됐다고 네. 지금도 이불이 2개가 없어요. 이불이 2개가 없어요. 덮고 자야 돼. 아니, 한평생 의사하고서는 이불이 2개밖에 없다는 게 자랑해, 여기. 형, 내가 이불 보내주고 각방 쓸 거야? 아니 함익병 선생님이 이불이 하나라 그러는 걸 누가 믿겠어요? 아니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각방에 이유가 대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같이 잔다 따로 잔다를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자는 거니까. 함익병 원장님은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그냥 사신 거예요. 자는 사모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신 옆에 거고. 누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몰라요. 근데 요즘에 한 달쯤 됐는데 네. 옆에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저는 따뜻하게 자야 돼요. 근데 집사람은 좀 서늘하게 자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감기 들고 그러니까 그 옷 이불 방 자체 난방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앞방 가서 이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자면 더워서 못 자겠대. 저는 올리고 자니까. 각방 쓰고 있네요. 한 달쯤 됐는데 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방을 이렇게 다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같이 주무세요? 아 그럼 따라 떨어져서 잔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신혼 같은 기분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방 쓴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는데 진짜 요즘 각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 근간에 마누라가 60이 넘었으니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한 얘기 각방 쓸 때가 됐네요. 그렇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3번 지나가면 이게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만 얘기해라. 밖에서 피곤하게 막 이러고 들어오고 방송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피곤하잖아요. 근데 진짜 요 근간에 각방을 한번 써볼까. 오늘 약간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각방을 써본 사람이나 쓰는 것이지 예. 한두 번 가서 자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아, 그건 한두 번이에요. 그래? 한두 번이에요. 그거 한 일주일만 지나고 한 달만 같이 자자고 한번 해봤어요. 각방 전도사. 못 자더라고, 이 남자가. 되냐면요 한 방에서 침대를 2개 놓고. 2개 놓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그걸 시작방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방에서 일단 따로 자고. 침대가 따로 있으면 그렇게 했다가 시작을 그렇게 하시고 편해지시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옮기시고 아니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발가락이라도 걸고 자야 된다.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그거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결혼 생활 하다가 저희 남편하고 좀 싸울 일이 생겨서 좀 떨어져서 한 3개월 정도를 등 돌아서 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제가 감정이 계속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만큼 화날 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3, 5 막 더 화나고 내가 등 돌리고 있다고 자기도 등 돌리고 자는 거야. 막 이렇게 돼서 얼마 전에 저희 기사에 났는데 그 뭐 여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채취를 이렇게 했다가 맞게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간대요. 저는 그거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떨어져서 지내시는데 얼굴 색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채취가 없는데. 지금 너무 세련되셨고. 너무 이뻐지신 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 다 지금 호소하는 게 뭐냐면 잠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이는 잘 때 한 30분 정도는 둘이 이렇게 붙어서 얘기하고 뭐 있었던 일 하고 이러고 잘 자 그러고 이제 침대 끝으로 헤어져서 자거든요. 예. 근데 둘 다 갑자기 떨어져 자니까 이게 초창기에 제일 힘든 게 잠이 안 오는 거였어요. 잠잘 네. 시간이 알지, 없는 건 양 아니고. 변호사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네. 들어보면서 결론은 네. 양 변호사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건 아주 그게 전제야.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죠. 보통 여자는 다 안 그래요. 보통 여자는
남편과 그렇게 얘기할수록 잠 못 이루잖아요. 이 양 변호사 저 말에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도 딱 그런 얘기 하더래요. 당신과 내가 싸우더라도 큰 싸움, 이혼할 상황이 아니면 싸우더라도 잠은 같이 자야 된다. 우리 아내는 이해를 못했어요.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네버. 정말. 그래 나는 평생 각방을 못 쓰는구나. 하고 싶은데. 평생 우리 아내가 각방을 못 쓰는구나. 그러려면 가끔씩 외국을 도망가야겠구나. 그래서 외국을 도망갔어요. 외국에 각방 때문에. 각방을 도망다니는데 내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위를 남들보다 5배, 6배를 더 타는 거예요.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불을 덮지를 못하고 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거야. 그게 자꾸만 끝으로 가고 나는 쫓아가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라고 그러면 뒤로. 그럼 네가 좀 와라. 그럼 처음으로 와줘. 그러다 붙으면 잡으면 짜증내는 거야. 더우니까. 나는 따뜻해서 좋은데 아내는 막 더우니까 짜증내는 거야. 각방 써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각방을 써야겠다고 얘기하더라. 아내가. 근데 네. 작전이 성공했네. 아니 석정이 아니라 가슴이 툭 내려앉는 거예요. 진짜. 그전에는 나 언제 각방 써 이랬는데 각방을 써야겠다는 얘기를 가슴이 툭 내려앉는 거야. 너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각방을 쓰다가 그러니까 사실 각방이 진짜 많네요. 각방을 쓰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같이 합쳤어요. 왜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강제로? 아니 강제는 아니고 그 이제 처음에는 집사람도 이렇게 양 변호사처럼 뭐 발가락에도 뭐 어디에 걸치고 자자 이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다리가 하나 올라가고 이제 팔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잠이 들어요. 이거 좀 몰캉몰캉 좋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잤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부터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더니만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온 날이면 아니 한쪽에서 내 공간을 비워놓고 이렇게 자던 여자가 대자로 자는 거야. 마치 나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대자로 자고 있더라고요. 내용력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소파로 밀려났어요. 나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파가 내 방인 거지 사실. 그렇게 자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잔 지 한 몇 년 됐죠 저도. 아니, 소파에서 아예 주무신 지가? 예. 근데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아우 여보 침대를 바꿔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왜냐하면 10년 만에 좋은 침대로 하나 바꿨어요. 비싼 걸로. 어느 날 딱 보니까 집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저 좋은 침대를 저 여자만 누려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시작했는데 이게 좋은 거야. 정말 좋더라고. 침대가 좋다고 같이 자서 좋은 게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잖아. 그 과학을 이 여자만 누릴 수는 없잖아. 소파에서만 자. 침대를 바꾸니까 이렇게 같이 자는 게 좋아. 아니, 근데 이렇게 각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가 워낙에 너무 사랑하고 막 미친 듯이 맨날 보면 좋고 이래도 그래도 어느 순간은 정말 딱 꼴보기 싫어해서 떨어져 있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아니, 김성환 선생님 없으세요? 부부가 좀 약간 잠깐만이라도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뭐 몇 달 이런 게 아니라도 잠깐 나만의 시간. 예요. 떨어지시잖아요 행사.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순간적으로는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뒷바리 전으로 한 달 정도를 외국에 나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 아주 내가 뒤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하는데 야 이거 정말 마늘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작은 형님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거기서 뭐 하느냐. 알았다. 뭐 가면은 좀 더 있고 싶어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더 하고 오지요. 근데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애 같아가지고 야 정말 내가 와이프를 너무나 의존하는 게 강하구나. 크구나. 그래서 뭐 하여튼
죽어나 사나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야.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제가 부부 사이가 진짜 막 이렇게 한 14년, 15년차 되니까 권태기랑 비슷한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무조건 참아줄 수도 있었는데 왠지 내가 참고 있는 내가 바보 같고 동치만 나오면 막 이경재 원장님 막 공격하고 이러는데 나만 혼자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되게 이제 좀 아셨구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편하고 이제 주말 부부를 시작하게 돼서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국수를 먹고 있으면 후루룩 소리 내는 게 정말 미워서 국수 그릇을 정말 이렇게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온다더라고요. 국수를 어떻게 먹어요? 그럼 후루룩 안 먹고. 근데 그런 때가 먹어야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면 약간 뭐 한 달을 가 있든 잠깐이든 떨어져 있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늘 불만이 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가 정말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얼러도 그 말이 입에서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한 일이 없고 고마운 일이 없고 미안한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서운함이 쌓여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안 묻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묻는데 근데 제가 그냥 그 톡으로 나 오늘 뭐 예산에 가서 강의 가는 중이야 이렇게 하고 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저희 남편이 오는 게 동그라미 2개, 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송중기 이모티콘이 오면서 안녕 이쁘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잘못 보냈구나. 아니요 잘 보냈어. 그래서 내가 중화부부가 좋구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반갑기도 하고 소식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남편이 외국을 굉장히 자주 나가는 친구를 좋아해, 부러워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다 저기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아까 국수 먹는 소리가 싫다 그랬죠. 그렇게 평생 나가서 외국 나가지고 자유롭게 해줬는데도 이제 은퇴해서 집에 있는데 기침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야. 못 사는 거지. 그럼 그 정도면은. 근데 김지숙 씨는 그런 친구 얘기를 들으시면 나 혼자 사는 게 다행이다 싶으세요? 그럼에도 너는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미워할 그게 남편이라고 반반이죠. 왜냐면 지는 인생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이잖아. 내가 이 면을 택했으면 이 면을 못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보면 애들도 잘 키웠고 남편 덕에 그래도 나 외로울 때 지 힘든 거 다 해결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나도 부러운 적이 많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가지 마. 넌 우리의 로망이야. 이래요. 근데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순간 왜냐면 그때 소개팅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죠. 아니 형들이 이러니까 내가 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바뀐 게 언니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각방 썼어요? 저요? 네. 한 6, 7년 만에. 그러니까 그럼 왜 살아? 그럼 결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젊었을 때 했으면 또 달라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일단 무슨 정이 그렇게 무슨 정열적인 사랑이 있겠어? 있어요, 선생님. 글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타는 그런 청춘 시대에 불은 안 타더라도 이렇게 은근히 그러니까 상대방을 냉정하게 냉정하게 자꾸 따지게 되는 게 있어요. 비판을 해요.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